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코인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전반의 큰 악재로 금융투자 시장 전체를 모두 흔들어대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단 하루 만에 코인 시장 전체에서 증발한 자금만 자그마치 3,200억 불, 원화로 따지면 약 470조 원이 증발을 했고, 이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이기도 하기에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와중에 리플도 최근 나온 단기 반등과 함께 하락도 어느 정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때 1.79달러, 하루 만에 약 16%가 넘는 급락을 보이며, 그래도 그 전까진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해오던 심리적 지지라인인 3,000원대 붕괴도 진행된 이후 아직 여전히 이 심리적 지지라인 회복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트럼프의 이 관세 쇼크는 사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악재였고,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도 하기에 무조건 이 관세 이슈가 이번 리플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의 이런 리플 하락을 트럼프발 관세 전쟁 탓으로만 보기에는 이번 관세 유예 소식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뉴욕 증시 등 빠른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리플이 현재 보이고 있는 회복은 그리 강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선 그동안 리플 하락 요인은 관세가 아닌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최근 리플의 하락이 나온 직후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리플 하락이 나오게 한 악재가 이제부터는 반대로 호재로 작용될 거라는 증거들은 물론 재단 측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을 포함한 심리적 안정권 회복을 시도 중인 리플의 지금껏 이어진 이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또 어떻게 상승으로 역이용될 이슈로 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시기와 타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함께 이번 영상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빠르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앞에서 서론이 좀 길었던 만큼 본론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되도록 반복하지 않고 정말 포인트만 찝는 영상으로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 리플이 하루 만에 기사상으로는 16%라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18%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었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코인 시장에서만 전체 증발된 금액이 글로벌 그룹 하나의 전체 시총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증발했다라고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일명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들 원인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리플의 급락의 진짜 이유는 정작 따로 있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리플은 이전부터 매달 1일에 코인 언락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사 내용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리플은 2017년도부터 매달 1일이라는 언락 일정을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을 만큼 이 언락 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번 4월까지 이 일정을 연기시키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고, 이를 그간 치열한 소송전을 치러왔던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비밀리에 이 일정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리플의 하락이 시작이 됐던 건 그 전이었던 지난 2월달부터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락 일정이 무슨 리플의 하락 요인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2월에 보여줬던 하락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심리적 지지라인인 이 3,000원 선의 붕괴까지 나오게 한 요인은 바로 이 언락 일정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간단히 말해서 어느 코인이든 사실 주기적인 이 언락 일정 스케줄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리플의 경우 SEC와의 소송전 승리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진행됐던 브라질에서의 세계 최초의 리플 ETF 승인 등 사실 리플에는 하락이 아닌 상승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리플은 아직까지도 이처럼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리플은 얼마 전 미국에서도 최초로 선물 기반의 ETF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선물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바로 이번에 승인된 리플의 ETF 승인권이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여기서 혹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리플의 ETF 승인이냐 라는 분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게
현재 이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추세적 반등이 절실한 리플에게는 이런 대규모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금을 유입시키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 앞에서 제가 얼마 전 나왔던 이 리플의 반등이 트럼프의 이 관세 유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지난번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반등은 이번 리플의 ETF 승인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더 있었죠? 그간의 리플의 하락을 불러왔던 게 리플이 언락 일정 변경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는 리플의 추세적 하락이 아닌 추세 전환을 불러일으켜올 상승 요인으로 쓰일 거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이 지금까지 그간에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 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언락을 진행한 부분은 이것이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그 부분이 악재로 리플의 하락을 불러왔었던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현 구간에서 리플은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필요한 수준이 되었고, 이 역시 이제는 기존의 불확실성에서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로서 같은 이슈가 기존과는 반대로 활용되기 시작할 텐데요. 자, 여기서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같이 이런 거대한 코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격선에서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전환을 통해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순서인데요. 보통은 2단계에서 함께 선행되는 호재들을 통해서 거래대금이 상승하는 유동성 확대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라던가 혹은 특정 플랫폼 인수 등 실제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기 마련인데요. 현재 이 리플 역시 지금 이 단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기사부터 보여드리면, 그 중 하나가 리플은 최근 RLUSD 사용처 확장을 통해 자금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히든 로드라는 브로커러지 플랫폼 인수 진행 소식을 전했고, 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엔 이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유치 소식을 곧바로 이어서 발표했는데요. 우선은 이처럼 대규모의 유동성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은 현재 이렇게 활발히 조성하고 있고, 이런 호재를 연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리플의 재단 측에서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느낌이 다들 오실 텐데, 여기서 이게 느낌이 아닌 확신을 위해 이번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이번 투자는 세계적 유수의 벤처 캐피털 등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 문구를 먼저 보시고, 이보다 그 전날 나온 미국 최초의 선물 기반 리플 ETF의 승인 기사에 있는 이 부분,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 상승,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리플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전망은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리플의 추세 전환까지 나오게 한다라는 거냐라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의 자금들이 단순히 리플의 재단 측으로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리플 자체에 투자가 되게 하려면 그만큼 투자금이 리플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유통 물량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요. 유통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자금들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리플 가격 상승을 시키는 데만 쓰이고 말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대 기관 자금들이 단순히 리플을, 다시 말하면 정작 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리플의 가격 상승만 시키고만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투자 수익은 제대로 얻어가질 못하는 꼴밖에 안 되는 그런 투자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모자란 투자자가 이런 투자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질 않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언락이 앞으로 리플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게 하는 도구가 돼서 앞으로의 추세 전환의 발판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추세 전환을 통한 상승 추세를 최종적으로 잡아가는 데 활용될 요인도 지금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얼마 전 미국에서 최초로 리플의 ETF 승인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게 현물이 아닌 선물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리플의 ETF 승인이 미국에서 달랑 이거 하나 나오고 말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이제부터는 현물 기반의 ETF 상품도 승인이 되기 시작할 테고, 거기에 보너스로 이미 선물 기반의 ETF가 먼저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이 부분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는 드물게 현물과 선물, ETF 모두 일명 더블보드로 ETF 상품 출시가 진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리플 재단 측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렇다는 의미는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은 자금이 리플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추세적 상승이 잡히는 때는 결국은 더블보드의 ETF, 현물과 선물 ETF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시점이 그 시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가 지금 와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재단 측에서는 이 움직임을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때문에 지금 이 시기와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번에 또 이 재단 측 농간에 속아서 물리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재단보다 먼저 매도해야 할 여러분들의 설정하셔야 될 목표가까지 이제부터 함께 공유를 드리기 시작할 건데,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완료해 주셨을까요? 이 내용이 사실 재단 내부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유드리는 거라서 보안도 보안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내용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만 별도로 공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중 제가 이번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까지는 모두 그 대상자로 포함해서 모두 함께 공유드리려 하는데요.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완료해주시고, 모두 완료해주신 분들은 제가 코인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으니까 이 채널 통해서 확인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 채널에는 비트코인 매매 관점도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기 힘든 이 밈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일정 같은 것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코인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까지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 채널 한번 참여해보시고, 이 코인 정보 채널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여기 보이시는 제 필명 K라고 보내시면은 제 정보 채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뒀으니까 방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정보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자료들 봤는데 아니다 싶으시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보실 거는 없을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채널 참여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채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2817-4980 이쪽으로 이렇게 고래라고 따로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이 고래들이 걸어놨던 이 고래들의 매도 구간 어딘지랑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만 하는지 이것만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고래라고만 메시지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에도 이 고래들은 당연하고 얘네들 수급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래들이 매도하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고래들이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할 때 이걸 또 확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고래들을 똑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올랐을 때 더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못 팔고 결국엔 이렇게 밀려가지고 물렸을 때 상황을 후회하는 그런 일은 굳이 겪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